C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들어서 LA 비영리 단체인 한인가정상담소와 LA 아동보호국에서 어린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인가정상담소의 홍보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민희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민희 팀장님 오늘 바쁘실 텐데도 저희 CTN 뉴스룸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이민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한인가정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들려주실까요, 먼저? 네, 저는 LA 한인가정상담소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이미리라고 하고요. 네네.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는 이제 LA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뭐 가정폭력 피해자나 위탁 가정 아동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도움이 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인 이민 가정들을 돕는 어떤 관계 회복이라든지 어떤 정신건강 쪽에서 이민 생활의 길잡이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한인가정상담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여쭤보고요. 네. 네. 얼마 전에 한 지난주쯤 됐나요? 그 한인가정상담소하고 LA 아동보호국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프로젝트를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어떤 것이고 왜 새해 연초에 바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 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작년 코로나가 이제 3월에 이제 발생되면서 네네. 사실 아동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네. 40에서 60% 정도 줄었어요. 보통 저희도 이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가정폭력으로는 저희가 거의 2배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2배 이상 늘었었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네. 줄으면 좋은 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좋은 거죠. 하지만 이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재택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무 신고자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아동학대를 신고하시는 분 거의 다가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네. 목격했을 때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그 처벌이 따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머무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지 못해서 진짜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네. 훨씬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와 그 DCFS 그러니까 이제 아동보호국에서 네네. 이제 주위에 혹시 아동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의심이 되시는 분 있으면 네. 꼭 신고를 해달라는 독려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최근에 대중적인 공분을 자아낸 그 정인이 사건이 또 계기가 돼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저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가정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케어도 받고 부모와 자녀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군요. 네, 그죠. 예. 어두운 면도 함께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뭐 가해자랑 학대자가 한 집에서 계속 오랜 시간을 더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 학대받는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주위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군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스스로 신고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도 없을 뿐더러
맞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인데 그들이 부모를 갖다가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라도 얻다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사례 분별도 하기 힘들고 또 네, 아동 학대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네네. 사실 생각보다 영유아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이들, 네네. 그러니까 0세부터 1세, 1세부터 2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중은 그렇군요. 스스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이 더 많은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런데요. 한국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이곳 미국까지 들리면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런 거를 이제 사연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리시고 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곳 미국이나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돕고 있고 네네. 위탁 아동 아이들을 돕고도 있는데 네, 저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해서 친부모와 분리돼서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케이스를 매번 접하고 있고 네, 이제 조금 크게 통계적으로 봐도 네네. 이 전역에서 1년에 이제 아동 학대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사망까지 이르는 케이스가 1,700여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이고, 네, 정말 숫자가 심각하네요. 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크죠. 네네. 그리고 그 중에 1살 미만 아동이 그러니까 1살 아동이 2.7%가 아동 학대를 겪는다고 하니까 사실 간과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요번에 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아동학대인지 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알려주실까요? 어떤 경우에 저 아이가 좀 이상하다. 꼭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의무 신고자랑 그냥 일반인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 신고자들은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유아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이분들은 아동 학대를 목격했을 경우에 맨디터리 리포터라고 해서 꼭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상담소 쪽 직원들도 의무 신고자거든요. 예. 근데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의무신고자에 해당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상처 같은 게 보였을 경우에 꼭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 저희 같은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학대 혹은 뭐 방치가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인들을 봤을 경우에 네. 이제 그 아동보호국이나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사실 좀 잘 모르잖아요. 또 네네. 가정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신고를 해서 이 아동이 친부모와 헤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그렇죠.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일단은 학대 또는 방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그 전에요. 죄송합니다만 네. 아까 교회 목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도 맨데토리 리포터가 포함하세요. 포함된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직접 보지 않고 얘기만 들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알게 되셨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네네. 상담소도 네. 맨데토리 리포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무 신고자죠. 네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뭐 남편이 이제 본인을 구타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옆에 있었다. 네네. 사실 미국에서는 네. 이런 가정폭력을 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접한 저희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실제 그 상황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네네. 얘기를 나누시면서 네. 뭐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아빠가 뭐 아이를 때렸다든지 엄마가 아이를 때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본인이 인지를 하실 경우에는 네네. 아동보호구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만약에 그걸 알았음에도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사건으로 불거졌을 저희 경우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네네. 아동학대 상황이 충분히 인지되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 박탈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굉장히 크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담 선생님의 자격이 정지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네, 크게는 그렇게까지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한국 같은 경우보다 미국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네요. 어떤 그 페널티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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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지금 한국이 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거기도 신고 의무자들이 좀 신고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네네. 네, 미국에서도 꼭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좀 한국보다는 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그렇군요. 경우가 있죠. 네.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병원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멍이라든지 상처를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랬을 때, 닥터들도 어떤 의무 신고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병원. 제일 의무 신고자 중에 1순위가 의료진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의사분들도 목격하셨을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럴 네. 경우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네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경찰이랑 네네. 그리고 아동보호국의 소셜워커가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네. 인베스티게이터가 같이 나가서 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같이 가서 이게 아동학대 사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번에 한국은 사건을 보니까 그 네. 경찰이 나가서 이렇게 사건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동학대에 그렇죠. 대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항상 전문가가 같이 가서 그 상황을 조사를 하고 만약 이 아이가 그 집안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아동보호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친부모와 분리를 시켜서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동보호국에서 이제 친부모가 이 친아동을 잘 기를 수 있을 조건이 될 때까지 네네. 이제 위탁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한인가정상담소가 하는 게 네네. 이런 한인 위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네네. 이런 한인 위탁 가정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위탁 가정을 양성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시려다 말했던 학대 혹은 방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 그거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네. 혹시 이제 주위의 이웃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들을 목격하게 되셨을 때 혹시 사고로 보이기에는 좀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 네네. 그리고 또 화상이 보이는 경우, 네. 그리고 골절 혹은 눈에 멍이 든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느끼기에 이 아동이 보호자의 감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보호자의 좀 보살핌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껴질 경우, 네네. 아니면 불결한 환경에 있거나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또 한국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는 아니지만 방치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불어서 좀 영양 실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또 청결하지 못한 경우, 위생상 좀 많이 좀 청결하지 못한 경우, 외모로 볼 때, 그리고 보호자랑 아동이 같이 있을 때 보호자가 이제 언어적이나 정서적인 위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위협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이 아동에게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면은 일단 신고를 해주시면 아동보호국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는데 이제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아동 학대하는 그런 거를 들었을 때라든지 봤을 때 신고하는 방법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LA 카운티의 아동보호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동 이제 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 기관인데요. 네네. 24시간 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언어의 그 통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한국 통역 부탁하시면 되고요. 네. 전화번호가 네. 1800 네. 5540 540 4000번. 4000번. 네. 네, 여기는 LA 아동보호국이고요. 네. 혹시 여기서 통역을 제공하긴 하지만 조금 네네. 이제 정부기관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로 전화를 주셔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3 213 235 235 4843. 4843. 네. 네. 4843. 학대나 방임을 목격한 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니까 네네. 좀 주의 많이 살펴주셔서 네. 더 이상 아동 학대로 이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움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한인가정상담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케어라든지 예. 네, 요번에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또 예방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시는데 마지막으로 한인가정상담소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 또 이 외에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대화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네. 네네.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네. 이제 심리 상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아니면 또 최근에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한인분들도 많으세요. 예, 예. 그런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신 부분이 계시면은 저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심리 상담 카운셀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더불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또 가정폭력 저희가 생존자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신데 뭐 언어나 아니면 뭐 지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도움 요청하기를 꺼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네네.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네.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저희는 네. 이제 가정폭력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분들까지 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또 새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하실 수 있게 취업 그 도움도 드리고 있고 또 주거 쪽,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 관련 그 재정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 보조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 폭력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동 학대로 이렇게 친부모가 뭐 친아동을 직접 기르지 못하는 상황,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 병에 걸리셨다든지 이제 친아이를 직접 이제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아동보호국에서 이 아동을 좀 가정과 같은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잘 교육된 위탁가정에 위임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위탁가정은 이제 부모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위탁가정의 목표는 친부모가 다시 그러니까 친아동을 다시 잘 기를 수 있는 동안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위탁가정에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위탁가정이 이제 한인분들이 이전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 이런 위탁가정에 가게 되면 굉장히 사실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부모와 헤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한 트라우마고 또 그런 사연들 뭐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렇게 헤어지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이 아이들이 특히 한인 아이들이 뭐 라티노 가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문화와 언어가 다른 가정에 가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예. 사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사실 음식이랑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그래서 충격이 되겠죠, 아이들에게. 네, 엄청 사실 저희 네. 기존의 케이스에는 진짜 실어증을 앓는 아이도 있었고요. 예. 뭐 음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쌀밥을 먹고 싶은데 정말 아이고. 쌀이 먹고 싶은데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한인 위탁 가정을 양성을 해야겠다. 한인 네. 아이만이라도 한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이런 한인 위탁 가정을 양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아, 예.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2번 정도 한국어로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라이센스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위탁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심리 상담이나 위탁 가정, 뭐 가정 폭력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신고라든지 문의 전화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번호하고 같나요? 어떻게 또 다른 번호가 있습니까? 한인 가정 상담소. 아까 아동 학대는 213-235-4843으로 해주시고요. 네네. 일반 다른 뭐 심리 상담이나 다른 기타 기본적인 문의는 저희 대표 번호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213 네. 389 389 6755. 6755. 네. 네네. 전화 상담 말고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 때 어떻게 내방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네. 3월부터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심리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조금 익숙하지 못하신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꼭 또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나 처방이 필요하거나 꼭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케이스별로 직접 대면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좀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미리 팀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는 안 들려지게끔 많은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 더 이상 정인이와 같이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생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또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CTN 뉴스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